2021년 6월 23일 수요일 매매일지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거래한 종목은 대한전선, 지어소프트, 세방전기 이렇게 세 종목이 있고요. 대한전선 현재 매매 수익률은 마이너스 5.1%, 매입 단가는 3,533원입니다.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3%이고 매수 일자는 2021년 6월 22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 이렇게 매수한 종목이고요. 대한전선은 최근 호반그룹에 인수되면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반영돼서 그 시세가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 200에 편입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편입된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그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선 관련 테마주는 이제 가온전선, LS전선 아시아, 그리고 대원전선 등이 있습니다. 대한전선을 어제 오늘 매매한 내용을 보면 대한전선은 뭐 시세가 급등해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날도 이제 오전 11시 반쯤 이제 6월 22일 오전 11시 반부터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다음 날 6월 23일 이날도 좀 주가가 바로 하락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매수가 됐는데, 하락폭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요. 그 이후로도 쭉 이렇게 하락을 해서 최저점 3,100원에 이렇게 찍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기 총 10건이 체결됐는데 이 분봉 1분봉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 5건으로 나온 건 1분 안에 뭐 2건씩 이렇게 체결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렇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 매매 리뷰를 요약해 보면, 단기 급등한 종목을,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뭐 단기간에 지금 3배 이상 지금 주가가 오른 것 같은데, 단기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하고요. 피라미드형으로 지금 분할 매수를 테스트한다고 해보고 있는데, 그 본분의 목적은 있고 수익 낼 욕심으로 매수한 게 이제 그 손실난 원인인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가 체결되려면 이 가격이 좀 낮아져야 되는데, 그 가격이 낮아지는 형태가 눌림, 조정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지속적 하락일 수도 있고,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다만 그 하락이 눌림이었는지 뭐 하락이었는지 추세 전환이었는지를 보려면 결과를 놓고 봐야지 뭐 아는 거지만, 뭐 그럼에도 그 어느 정도 그 구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눌림 같은 경우는 하락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추세가 바뀌거나 아직 급락하는 경우는 뭐 위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내리꽂는 형태로 이 하락을 하게 되죠. 그만큼 그 전에 상승분에 대한 그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제 하락도 그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을 맞게 되면, 이 하락을 맞더라도 일정 부분 반등을 줄 수가 있는데, 그때 욕심을 버리고 이제 본절 내진 약손절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했으면 이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반등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더 오를 것 같은 이런 그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실 더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라도 반절 정도 내지는 전량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지어소프트고요. 지어소프트는 이제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했고, 현재 매매 수익률은 플러스 1.75%이고 목표 수익률은 15%입니다. 매수 일자는 2021년 6월 23일이고, 지어소프트는 이제 마켓컬리 관련주라고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데, 뭐 꼭 마켓컬리와 관련된 거 말고 뭐 오아시스 마켓이라는 마켓컬리와 비슷한 어떤 신선식품 를 유통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아시스 마켓 IPO 기대감에 지어소프트 주가 강세라는 이런 기사도 있고, 지어소프트 온라인 오아시스 마켓 성장 지속,
뭐 이런 뉴스도 있고 뭐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마켓컬리 또 관련주로는 ECS라는 뭐 그런 종목도 뭐 엮여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종목은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언택트 상에서 이제 온라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고객들 콜센터나 뭐 이런 걸 구축하는 그런데 같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지어소프트 이제 일봉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거래한 내용 이제 일봉 기준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한 내용인데 지어소프트는 이전부터 뭐 이렇게 거래를 많이 이렇게 사고 팔고 했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고점에 또 다시 근방에 와 있군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6월 이제 23일 이제 수요일 이렇게 이 가격에 매수를 했습니다. 주문을 한 10건 정도 넣었는데 실제 체결은 한 건뿐이 안 됐고요. 뭐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는 그 종목입니다. 이제 체결된 내용을 보면 이제 실제로 뭐 한 건만 딱 이렇게 체결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종목은 지어소프트 거래한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지어소프트를 이제 단타 계좌를 통해서 지금 매수를 했고요. 이제 스윙 계좌로 주식을 출고해서 스윙 종목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윙 종목은 일반적으로 종가로 이제 매수를 하고 시간을 두고 뭐 그 다음 날 뭐 아니면 그 뭐 다음 날 이렇게 해서 며칠 단위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시간을 분할해서 이제 매수하는 걸 원칙으로 했었는데 뭐 첫 주문은 종가로 매수를 하고 이후 주문은 이제 장중에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단타 계좌를 통해서 매수한 이유는 현재 분할 매수가 단타 계좌에서만 뭐 지원하고 있어서 뭐 그쪽에서 이제 그 분할해서 그러니까 매수를 한 경우고요. 지어소프트는 여기 그 주문 넣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에 계속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방전지라는 종목을 또 스윙 관점으로 매수를 했고요. 현재 매매 수익률은 마이너스 0.86%이고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15%입니다. 매수 일자는 2021년 6월 23일이고 매도 일자는 아직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요. 세방전지는 이제 뭐 회사명 그대로 축전지를 만드는 회사이고 축전지 부분 뭐 1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섹터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섹터로 연결이 묶여 있고요. 그 관련주로는 이제 하나케미컬 등이 있습니다. 세방전지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세방전지는 이것도 이제 일봉으로 보게 된 건데요. 세방전지는 이제 거의 뭐 거래를 많이 하진 않았던 종목이고 이제 마지막 거의 종가 부분에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분봉으로 봐야 좀 더 정확할 텐데 일봉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금 그 자세한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네요. 이거는 이제 전부 세방전지에 대한 어떤 그 주문 내역은 따로 이렇게 캡처가 되지 않아 있는 상태네요. 세방전기 또한 스윙 종목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아마 주문 10건 중에 한 5건 정도 체결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스윙 매매에서 분할 매매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과정으로 지금 거래하고 있고요. 세방전기도 지속적으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좀 매수해서 이제 그 거래 내용을 계속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잔고를 살펴보면 지금 스윙 계좌 종목이 15종목, 뭐 단타 계좌가 36종목, 그리고 단타 계좌는 이제 물려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고요. 이 단타 계좌에 이제 종목이 많이 물려 있는 이유는 기존에 손절 없이 이제 추격 매수라는 거 이제 상승 추세 매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눌림이 올 때 매수하고 그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익절하는 전략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언젠가 한번 그 어떤 종목이든 물리게 되어 있는데, 하락할 때 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뭐 계속 물린 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물린 종목을 이제 대응을 하려고 이제 방법을 좀 고민 중에 있고, 그 손실률이 크기 때문에 이 본전 탈출은 이제 쉽지 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손실이 크면 그 마이너스 50%인 경우는 그 복구하려면 그 수익률이 100% 이상 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본전 탈출은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상승을 한다 해도 이제 평단이 낮은 매수자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계속 할 테니까 실제 제가 매입한 단가까지 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장중 5분에 한 번씩 상승 종목 50개 중, 이건 이제 네이버 상승 종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내가 보유한 종목이 있으면 이제 그 해당 종목을 텔레그램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보유한 종목이 상승 종목 50개 중에 속할 만큼 상승률이 있는 종목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KC 코트렐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 20%를 상승했는데 이거를 뭐 알고는 있지만 매도를 하지 못했고요.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한 게, 요 밑에 이제 텔레그램 알람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텔레그램 알람이 5분에 한 번씩 실행되다 보니 뭐 10시에 한 번, 뭐 10시 2분에 5분에 한 번 이렇게 알람이 오고 계속 쭉 이렇게 오는 형태인데, KC 코트렐이 뭐 10.75% 상승했다가 아마 요 5분 사이에 20%까지 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를 이제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 텀이 좀 너무 길다, 그래서 시간 텀을 한번 좀 줄여보자 라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는 이렇게 알람만 이렇게 받아보고 실제로 뭐 매매는 수동으로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뭐 마찬가지로 그 알고도 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알고도 이제 그걸 자동으로 매도하지 않은 이유는 더 상승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사람이 판단해야 된다라고 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만 이제 그럴 필요 없이 1분에 한 번씩 이제 상승 종목 50개 중에 내가 보유한 종목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다만 이제 그 상승률이 그 15% 이상이고 해당 종목의 현재 손실률이 마이너스 25%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뭐 고민하지 말고 자동으로 매도하는 게 뭐 훨씬 이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마이너스 25% 이상 하락한 종목이 15% 이상 급등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 또 그 급등이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뭐 이유를 찾아보고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게, 뭐 사소한 이슈 내지는 뭐 특이한 이슈 없이도 뭐 그렇게 갑자기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놓치지 않고 매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지금 뭐 기능을 좀 추가해야 될 것 같고요. 실험 계좌라고 하는 그 종목은 이제 4개 종목이 아직 남아 있고, 최근에 또 뭐 바이오 쪽이 조금 다시 좀 꿈틀꿈틀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뭐 여기도 좀 손실률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주식 자산의 목표는 이제 현금 비중 30% 만들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 이제 3만 원 증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잘못된 매매, 이거는 이제 위험이 큰 매매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지수 상승률보다 못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고, 앞으로 이제 그 위험한 매매는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매매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잔고는 3,969만 원 이렇게 있고요. 현재 현금 비중은 뭐 20%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거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뭐 문제되는 건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좀 살펴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대응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